강진군 연합회에서 회원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강진군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얻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김강식 목사님께서 성립 공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영진 장로님이십니다. 그동안 20여 년 동안 국회 5선 의원으로 또한 국회 파송된 의회 선교사로서 주님의 나라의 지경을 안팎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특별한 일을, 커다란 일들을 많이 해오셨고 국회 농수산위원장과 농수산부 장관으로서 이 나라의 농촌과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미랄과 같이 헌신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께서는 4.19 혁명과 통합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셨고 이제 3.1운동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에 하신 활동들을 다 얘기하려고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으로 약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영진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제목으로 장로님 귀한 말씀 이렇게 하실 때신데요.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제가 대오 하면서 하면 여러분 글로리아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대오 글로리아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대오 글로리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진 구원기독교회 앞에 소속되어 계신 성도님, 또 장로님, 또 주의 귀한 종들, 목사님, 많은 분들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동안 제가 의회 선교에 작은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국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그 역할을 마치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3.1운동,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UN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그 기구의 이사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태진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 79주년 3.1절 기념 예배가 있는데 와서 간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다른 어느 집회에 초청받은 것보다
반갑기도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한 말은 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려오면서 마음 가운데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라 하신 대로 제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강진읍교회 도암교회 소속이고 또 우리 강진군 도암면 항천이 목냉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가 해방 79년인데 당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옥전 포구에서 목욕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군함도라는 여러분 아시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광, 그 근방에 여러 탄광을 전쟁하면서 강제 노역을 감당하다. 감사합니다. 강제 노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일제로부터 큰 어려움과 시련을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깽도가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깽도가 무너져가지고는 그 깽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260명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갔을 때 바로 우리 항천리의 같은 마을에 윤재두 아저씨라는 아버지 친구가 거기 있었는데 자기가 혼자 살아서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친구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다시 깽도로 내려가지고 손이 이렇게 쭉 쳐져 있는 손이 하나, 그 손을 파보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김명수 장모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노역을 하는데 노동력이 상승되니까 어느 날 등뼈에다가 X자를 딱 붙여가지고 딱 붙이자. 그래 뭔가 하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일은 못하니까 의사 선생하고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져가지고 놓고 밑으로 나가버렸다. 그래 알고 보니까 이 말을 당신한테 해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룻밤 밤새워 잠을 못 자고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조선 출신 청소부 아줌마가 그러니까 아줌마 우리 주에게 표시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은 노동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식량만 풀립니다. 당신은 곧 처리해버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고는 행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산신함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지 보름 만에 일제가 패망하고 이제 다시 살아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일제 체제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원동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일제의 열악 통치하에서 이민족을 해방시키다가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노동 능력자 없는 없으니까 처리해야 될 것만 남았는데 생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지탱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의 항촌에 어른들 말씀을 하면 그랬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 신앙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일본에 가 있을 때 가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건지게 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 되고 그 생명이 살았고 이제 감격스러워. 그런데
일제 36년에 억압통치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고 이제 살아 돌아온 몸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46년 11월 17일 날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해방둥이라고 하는데 45년생을 해방둥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일제하에서 억압통치하에서 잉태가 되고 그 다음날 45년에 태어난 사람은 진정한 해방둥이가 아니다. 그런 논리를 제가 가능한 지원을 해가지고 진정한 해방둥이는 해방의 기쁨 속에 잉태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 땅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이 해방둥이다. 그랬는데 학자들 간에 양론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진정한 해방둥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바로 지금 김영진 장로가 하는 말이 같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죠. 이런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해방 79주년을 맞는 이 기념식은 우리 민족에게도 큰 감사와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 저희들에게도 너무너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참 기쁨과 감사함을 아까 KTX 타고 나오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나씩 솟아났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주님, 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민족 아픔을 안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이미 그 배경과 과정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동생들이 4명이고 제가 사남 1녀 중에 장남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학비를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도암 노천국에 그때 국장님이 아는 분이어서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가면 됐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조그만 놈아 네가 중학교 2학년 네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고 그냥 시큰둥하게 들어가시고 그래서 제가 우체국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는 스탬프를 찍고 있는 아저씨가 있어요. 스탬프를 요즘은 뭐 그거 안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스탬프를 막 쳤어요. 그래서 저걸 좀 저에게 시켜주시면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놈 봐라 끈질기네. 그럼 너 그럼 그거 해봐라.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스탬프를 아저씨한테 받아가지고 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치기 직전에 저는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스탬프 치는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스탬프를 좀 잘 쳐서 우체국장 눈에 들어 제가 취직되고 우리 가난을 극복하고 우리 동생들 저 학교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제가 스탬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안 보일 정도로 손이 빠르죠? 야, 이거 스탬프 잘 친다. 여기서 치고 들어가서 봐. 이거 좀 봐. 그래가지고는 제가 거기서 눈에 들어가죠. 도항 우체국에, 지금 도항 우체국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 우체국에 제가 사원, 그러니까 말이 좀 고상하게 사원인지 급사로, 소사로 이런 사람을 제가 들어갔어요. 스탬프 청소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이보다 더 쉬운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되려고 그러면 읍내에서 버스가 내려오면 그 버스에 저하고 같이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들이 36살 되려 고등학교 여고생이 돼가지고 교복을 입고 머리를 딱 단발머리 입고 멋지게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우체국에서 이 청소부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그때 눈길이 마주칠 때 정말 저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교회 앞에 나가서 주님 제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여기서 빨리 제대로 정상적인 길로 가게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강진농고에 지나갔습니다. 강진농고에 지나가는 날 그 교복을 저도 입고 호응도 당당하게 학교를 향해 들어가는데 온 차가 제 가슴에 안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 지나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뻥뻥하고 크락션을 울리지만 마치 저 이박을 축복하는 크락션을 올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강진농 고등학교 교정 제가 들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갈수록 하나님께 주님 부족한 점을 써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의 기도로 오늘 저를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과정을 마치고, 그런데 역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제 계속해서 활동했는데, 그때 저는 제가 섬기는 광교에서 성가대 활동도 하고 이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또 청년의 비타도 했습니다. 그때 강진군 기독교연합회 청년회장, 전라남도 기독교 청년연합회 회장, 그리고 전국 우리 기장교단의 청년회장, 또 예장, 성악, 합동, 감리교 등 6개 교단 NCC 연합 청년회장 이완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회장을 맡아서 이제 우리 한국 교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 또 이 시대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을 사람답게 정부가 대해주고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올곧게 하라 하는 그런, 때로는 감시부족한, 때로는 온몸으로 나가서 농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이런 역할, 저는 그때 그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의 사역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행금지 문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통행금지는 일제가 남긴 잔재였습니다. 일제가 교회가도 안 되고 뭐 법당이라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붙들리면 그냥 통행금지 위반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나쁜 정말 잘못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통행금지 해제 운동이라는 것을 강진읍교회, 바로 여기에서 여기 이 교육원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전국의 청년 회장단들, 또 노회장님들, 또 보수 진보, 당시 여야 해가지고 우리가 이 통행금지 해제 운동을, 선언운동을 해서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전국에 퍼져서 나중에 이제 개헌당국에서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주동한 김영기를 집어넣어야겠다. 그래서 체포당해서 저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제가 감옥에 잠시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 청년회와 또 시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바른 말 했던 그런 분들이 나서서 석방하고, 분위기가 점점 더 밖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대되니까 개헌당국에서 저를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 말을 밖에 나가서 안 하겠다는 그것만 가지고 저는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사도들 고백처럼 저는 그걸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고 일제가 남긴 잔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자유와 그리고 생존권을 얻어가는 이 제도는 바꿔야 됩니다. 지금 비닐하우스에 많이 눈이 쏟아지거나 비가 많이 내리고, 이건 한 번 비닐하우스를 내려앉아버리면 1년 농사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누가 이거 책임집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통행금지는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요런 불이 번져가지고 82년 8월에 마침내 전국의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항진읍교회고 여기 우리 교육관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런 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권노갑 김대중 선생이 평민당이라는 당을 만드는데, 김대중 선생이 기독교 청년의 전국 회장, 6개 교단 청년연합회 대표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동계동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동계동에 김대중 동지가 많이 놀르더라고요. 거기 앉아 계신데 제가 들어가니까 나이가 어린 저한테 일어나셔가지고 손목을 잡고 저희 평민당에 이번에 창당을 하는데 기독교 청년회, 농민회 주로 같이 함께 참여를 한다. 근데 제가 가슴이 찌뿌둥했어요. 실제로 제가 한 번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니까 제가 근데 제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문영, 고려대학교 이문영 교수님, 또 광주의 홍남준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무릎으로 안 한단 말 하지 말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일 이 운동을 전국적인 청년운동, 기독교 회운동, 농민운동 하다가 제가 정치권에 들어가면 얼마나 김영진이 정치하려고 그처라고 그동안 나대고 생겼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 저는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물러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니까 바로 거기에 이문영 교수님 나중에 듣고 또 해남 출신 이성학 장로님이라고 재헌국회의원이 나한테서 말씀합니다. 제가 나가니까 김대중 선생이 거기는 원룸이라고 해서 김영진이가 저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 일이 우리 기장 부담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단체로 퍼져가지고 대표들이 보이고 또 저하고 같이 일했던 NCK 기독청년회가 모여서 누군가가 우리가 한 사람 대표를 파송할 필요가 있다는데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고 평민당 추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가 출마할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포함해서 우리 지역 또 강진환도였죠. 주당은 그러고 이제 이 지역분들이 나서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 안 해주셨습니다. 부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상대하는 분이 너무 강대했어요. 그 당시 민정당의 소수자 출신이고 막강한 분과 이름도 얼굴도 잘 안 알려진 회개한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만한 제가 그분하고 대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고 함께 하셔서 전국적으로 저 기독 청년과 농민단체를 그런 힘있는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저 자신도 자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표하는 날 밤에 개표가 되는데 그 강제를 상당한 표차로 누르고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선서를 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날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무릎을 꿇치고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김영진 장로는 의회 생명에 자기 힘으로 불러 지금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가서 그런 일이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특히 너 거기 가서 정치할 때부터 너 입에다 술 대고 안 된다. 너 지금까지 술 마셨냐 안 마셨냐. 아직까지 한 번도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떠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에 출마했습니다. 국회는 참으로 낯선 곳이었습니다. 또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호남에서 강진 농건 출신 국회의원 한 사람 당선자 김영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경남 출신 노무현 국회의원 당선자가 앉아있었습니다. 거기도 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첫 국회의원 날 만나가지고 서로 야자 친구가 되고 그분도 민주운동하고 노동자를 대표하고 저는 민주운동하고 농민을 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마음과 뜻을 하고 계속해서 우정을 나누고 또 동지로서 국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이 의정사에 가장 지금도 제 삶에 결정적으로 잘못되고 내가 한숨을 곳이 하나 있다면 노무현 친구는 또 가서 만나보니까 1946년 11월 17일식인데 제가 그분은 같은 계획 동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자하는 친구가 모든 일이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자기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영진아 우리 아버지는 일제 때 쓴 그 썩음썩한 자전거에다 나를 태우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나를 데리고 갔어. 내가 가니까 거기서 이 호박떡을 주더라. 호박떡. 그런데 호박떡 하나가 힘이 안 차서 하나는 가만히 슬그머니 넣고 정면에 넣고 그러고 내가 나와가지고 호박떡 2개를 먹은 일이 있다. 그런 정도로까지. 그랬던 친구에게 내가 우매야 너 신앙을 해라. 교회 가자. 내가 만약 노무현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다면 그 노무현이라는 친구는 자기의 생명을 그 소중한 생명을 자기가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큰 죄를 짓고 그 좋은 친구를 참 빨리 보내는 사람이 되구나 하는 한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큰 잘못이고 그 다음부터는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서슴없이 권면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 여러분 요즘 언론을 보실 겁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직계인 의원이, 우리가 말하면 원내 총리죠. 거기는 대통령이, 고이즈미는 일본 총리고, 죄송합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 하토야마 일본 총리 밑에 직계가, 제가 이름이 빨리 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하토야마 일본 총리와, 도일이치 국회의원. 그분이 이제 원내 총리였는데, 사선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다 대리들입니다. 통합력이에요. 그래서 참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아들 영진아, 내가 일본에서 그렇게 종사생활을 하고 하는데 일본은 국민들은 참 착하다. 특히 일본에 많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정말 착하고 또 농민들, 서민들, 약자들은 정말 다르다. 그러니 네가 일본하고 절대 크게 나쁘게 되지 마라. 다만 이 정치를 나쁘게 하는 그런 국민을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좋게 지내야 된다. 그 얘기를 수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일본을 방문하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니까 저기 신전에서 아버지가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완도에서 제가 강진이 도착할 시간이 다 돼가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신전에서 강진까지 맨발로 길러오시고 저를 붙들고 엉엉 웃으면서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고 너 지금 이거 했냐? 그 속에 우시면서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하더라고. 아버지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한일, 한국일본이죠. 한일 크리스찬 의원연맹, 기독 의원연맹을 결성해서 이제 일본 쪽 회장은 도이리치 중요 의원, 저하고 계기 동감내 친구. 그리고 이제 하야마 총리는 그 후로 늘 우리가 만났어. 황호여 장로도 같은 동감내 친구 해가지고는 우리가 참 좋은 우정을 갖게 됐고, 하토야마 총리는 그 후로 일본 총리 출신이면서도 우리 일본은 한국인들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무릎을 꿇고 죄를 빌어야 된다. 이렇게 일본 국무총리가
일본 국민과 역사 앞에 선포하고 나섭니다. 저는 일본의 그런 양심적인,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사모님이었는데 부인이 철저한 가정이었어요. 그 가족이 그렇지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필이면 됩니다. 이제는 그 당시 제가 국회의원 현역에 있을 때 광복절 8.15 하고 3.1운동할 때는 꼭 한국에 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일본 국민들이 와서 우리와 같이 그 3.1절 기념식과 그리고 광복절 행사를 같이 했더니, 그리고 저는 그 뒤로 한국 국회에서 발의하고 일본에서 고위 유치원이 발의해서 한일 클차 누르원 연맹을 공식으로 법인화하고 지금 한일 기독원연맹이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인터넷 쳐보시면 수없이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위 유치원은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한일 기독원연맹 참선자 회장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과 일본 간에 원수로 찍힌 것이 아니라 그 자기 가해자인 일본의 역사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잘못을 구할 때 그들을 안고 따뜻하게 가며 마치 일본의 국무총리 출신이 신앙을 하게 될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을 오늘 우리 한일 간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할 때 꼭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말씀만으로 보고만으로 제 간증을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선 국회의원의 농림부 장관을 마치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한일 기독원연맹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3.1운동, 4.1운동, 5.18 운동을 유엔과 유네스코 역사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그 기구의 국회 기념대단 이사장을 맡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험난했습니다. 특히 5.18 운동에 대해서는 지만은 서석구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전부 다니면서 녹음을 하고 여기서 사진 일기장, 빗발의 피로기 이런 것들 참 해가지고 그걸 유네스코에다가 역사기록 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 그걸 방해하더라. 김영진은 김대중 하수인으로서 이런 짓을 한 것이지 그가 역사적인 의식이 있어 한 거 아니다, 이렇게만 몰아붙여. 그리고 저 당선을 낙선을 시키기 위해서 별 방해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광주의 우리 5월 영령들, 또 그 가족들, 또 민주주의 운동하다가 고난받고 감옥 가서 당했던 그 아픔들, 모든 그런 한숨과 그분들의 소원이 해결돼서 5.18 운동을 반대하려고 유네스코를 상대로 10년 가까이를 반대 운동을 했죠. 그거 떨어지고 안 되고 결국은 5.18 운동이 8년 만에, 또 4.19 혁명은 10년 만에 이제 유네스코 역사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할 때 참 대단하네, 프랑스 혁명사 참 부럽다, 우리가 부러운 놈으로 프랑스 혁명사를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정의롭고 더 올곧게, 심지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비폭력으로 전부 나서가지고 다 이 3.1운동, 4.1혁명에 앞장섰던 이 운동, 이것이 유네스코의 심사관들을 감동시켜다 이제 등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 센터를 만들고, 또 우리 역사 교과서에 새롭게 등재하고, 또 국제적인 자료에 각국에 있는 유엔에 가맹된 그 나라의 역사에 다 넣게 돼요. 이제 남은 것은 3.1운동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3.1운동을 등재하는 일에 지금 현재 저는 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보고해 드린 대로 이런 정말로 제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우리 한국의 사회혁명, 5.18 민주화운동, 3.1운동 이런 것인데 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의 역사적인 유산에 이것이 빠졌습니까? 그러고 제가 항의적으로 목소리 톤을 좀 올려가지고 했더니 웬일입니까? 유네스코 본부에서 의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직 한국은 신청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사회혁명 3.1운동 5.18 민주화운동을 전국화 세계화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세계를 가면서 우리가 캠페인을 벌였는데 유네스코 본부에다가 그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물론 농수화위원회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역사를 주관하는 교육위원회나 교육과학위원회에 소관자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순간 정말 큰 고통과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제가 파리에서 인천까지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와가지고 흑흑거려가지고 소리가 여러 사람한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입을 틀어갖고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정식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빠지가지고 중간에 들어가서 2개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제가 정식으로 제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런 저에게 어찌해서 우리의 이런 역사를 세계 이것을 맡기십니까? 주님 하고 저는 참 토론복에 가까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여야 대표 보수 진보의 책임자들 경상도 전라도 초월해서 그리고 남북도 만나야 한다 해가지고 북한의 조구련 조선기독교연맹 의장은 베이징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4대 민족평화운동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제 해결됩니다. 3.1운동은 남북이 같이 했습니다. 그때 남북도 없이 심지어 종교도 초월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을 제가 국회 기념재단 이사장을 하는데 북한도 같이 하십사. 그렇게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니 한 2시간 동안 그분들이 따로 전화하더니 와가지고 그러면 북한은 북한대로 역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남쪽에서 하시면 나중에 만나가지고 같이 3.1운동은 4.1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하고 같이 한 거 아니기 때문에 3.1운동은 할 때 같이 함께 남북이 대표를 파송해서 하십사.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해방 79년을 기념을 하는 이 뜻깊은 날 우리 강진군 기도 연합회에서 우리 배태진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귀한 기념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귀한 역사 인식과 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안아주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을 한데 모아서 우리 강진 지도 아까 죄송합니다. 오늘 그동안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써주셔서 이 일 하도록 맡겨주셨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애틋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3.1운동이 유네스코 역사기록유산의 등재가 끝나는 날 우리 눈에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우리 손주 녀석들 자식들이 이 지구촌 223개 나라의 어린을 하면 우리가 세상사를 공부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부러워했듯이 이제는 프랑스의 혁명의 역사 하나가 부러운 대상이었는데 우리는 3.1운동, 4.1혁명, 5.18 민주화운동 플러스 동학, 농민, 혁명까지 붙어있는 4대 민주평화운동.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 마치는데 4대 민주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제가 하나를 뺀 이유가 있습니다.
대남 장군은 동학농민혁명의 두 번째 책임자입니다. 그 김경함 장군이 우리 도감 김씨 문중에 8대죠. 하라고 버립니다. 그분이 제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제가 동학농민혁명을 밀수에 등기한다고 나서면 직계 가족이 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우려, 그걸 저한테 본부에서 얘기해 준 건 아니니까 제가 한 10년을 필요하면서 그런 걸 보고 제 스스로 통합농민혁명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3대 민족의 평화운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께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사랑하는 자식들, 후손들이 이 조천 어디에 나가서 당당하게, 공도 당당하게 우리 역사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와 우리 후손은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배태진 총무, 그리고 오늘 아까 그 찬양을 인도해 주신 죄송합니다. 아까 메모를 했는데 헤세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